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지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이에요. 토지 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삼승 법칙을 제가 듣기 위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토지 이제 3단계 법칙 또는 삼승 법칙 좀 나름대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고요. 네. 예, 단계가 갈수록 그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제가 뭐 했던 거 예시를 갖고 왔는데, 좋아요. 예,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0평짜리 이제 농지 원용지 땅을 그 평당 1000평이니까 6억이죠. 네. 6억에 사가지고 단순히 1년 있다 팔게 되면은 한 70 정도에 팔린다고 치면 네. 한 1억 정도의 수익이 나겠죠. 1000평이니까 10만 원, 그렇죠. 평당 10만 원이니까. 근데 이렇게 그 단순히 1년 있다가 묵혔다가 기한의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땅이라는 게 시세 차익만 내는 경우 단순히 시세 차익 나는 네. 경우, 요게 가장 기초적이고 그냥 쉬운. 일반 그냥 토린이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아, 딱 제 수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1억 챙긴 기분이네요. 물론 세전 이익이고요. 네, 세전 얘기 알겠습니다. 이게 단계가 거듭할수록 수익률이 극대화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토지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인허가를 내고 그 토목 시공, 토목 공사를 해가지고 그 택지나 용지를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작업을 우리가 토지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은 1000평의 땅을 우리가 인허가를 내고 토목 공사를 하고 또 측량에 의해서 또 분할을 하고 해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토목 공사 돼 있는 용지를 만들어서 그 상품 가치 있는 용지 택지를 만들어서 이걸 매각하게 되면은 네. 아까는 단순 시세 차익만 벌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그 개발 이익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극대화가 일단 되는 것이고요. 아, 그럼 원자재를 사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파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아주 비슷한 얘기죠. 네, 맞아요. 네네. 아까는 단순 시세 차익이 한 1억 정도를 벌었다면 이렇게 해서 토지를 개발을 해서 공사를 해서 택지를 만들어 팔게 되면 네. 이 정도는 거의 4배, 5배 정도의 파괴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한 5억 정도의 수익이 남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4-5배의 수익이 남길 수밖에 없는 왜 구조가 되냐면은 네. 같은 땅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건물만 지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용지를 갖다가 이제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개발하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네. 뭐 각종 뭐 건축 토목 설계비라던가 뭐 측량비 그리고 인허가비 뭐 토목 공사비가 제일 볼륨이 크고 일단요. 그 비용들을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개발 비용으로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많이 공제해서 우리가 비속어로 많이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줄이게 되기 때문에 많이 다운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률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4-5배 파괴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이건 이제 세 번째는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건물 져서 파는 거죠, 당연히. 아, 네. 그러면 그 동네 그 땅에 입지에 맞는 그 컨셉에 맞는 건물을 잘 지셔서 팔게 되면은 그리고 그 시향성이 맞는 건물을 져서 팔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발 비용 공제는 기본이고요. 또 건축에 들어가는 개발비에 대한 비용도 전체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에서. 그래서 각종 들어간 개발 비용과 건축 시공 비용, 각종 들어간 그 개발 비용 등등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많이 더 다운시켜서 세금은 더 다운시키는 효과가 나면서 그리고 건물 져서 팔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더 접근이 더 수월해지게 돼요. 그쵸. 근데 이제 몸만 입주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건물 져 있는 거는 더 사기가 더 쉽고요. 그래서 더 팔리는 가격도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효근의 땅땅교실. 어떤 땅이 매력적인지가 저는 사실 궁금한데 그 매력적인 땅을 설명하기보다 네. 피해야 할 땅을 설명하는 게 더 단순할 것 같거든요. 더 간단하고. 그러면 오늘 토린이를 위해서 어떤 땅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땅을 피해야 된다, 안 피해야 된다 그런 뭐 100%의 공식은 없고요. 네. 보편적인 내용으로 제가 대표적인 예를 3개 정도를 오늘 말씀을 3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걸 피해야 될까요? 이제 흔히 이제 건물을 지려면은 도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축법에서 인정한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건축법에서는 모든 도로를 인정하진 않아요.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도로라는 게 네.
일단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배수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 인정한 도로는 그 이제 문구상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규정상에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인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정도로라고 하는 법정도로는 국도나 지방도 등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도로들이 건축법에서 인정한 도로들이고요. 건축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도로를 갖다가 잘못 착시 효과로 또 현황도로로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땅이 붙었다고 해서 그 땅을 샀다가는 나중에 건물을 못 짓는 오. 그리고 아무것도 인허가를 못 내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인정되지 않는 도로 근처에 있는 땅을 사면 건물을 아예 못 짓고 그냥 돈만 낸 꼴이 되는 건가요? 누누이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제가 좀 잔소리 하는데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스터딩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베팅하지 말아라. 솔직히 뭐 문 밖에 나가면은 믿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공부된 지식을 믿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스터딩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투자하면 안 돼요. 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다시 이제 본론으로 얘기하면은 본인이 건축법이라든가 도로법을 어느 정도 알고 저 도로가 진성도로다 가성도로다라는 걸 알아야지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도로로 그 잘못 판단해서 네. 그 땅 샀다가는 큰 코 다치죠. 그런데 도로가 일단 있는 건물이 매력적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도로가 붙어있는 땅을 사서 이 도로를 건축법상 좀 네. 인정을 받는 경로는 없나요? 도로 중에 사도라는 게 있어요. 사도요. 사도. 네, 사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현황도로고 포장되어 있는 도로고 차가 댕기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대한 번지수를 등급을 띄었을 때 국공유지가 아니고 뭐 홍길동, 김철수, 뭐 김영희 등등등이 나온다. 그 도는 이제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도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도로가 많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동의를 원칙상 안 해주게 되면은 그 도로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인허가 내기 힘들어요. 그럼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땅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흔히들 얘기하면 이제 송전탑이라고 하는데 송전탑. 이게 뭐 간단하게 철탑 네. 그 전기가 막 엄청나게 진행되는 철탑 있잖아요. 네,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뭐 생긴 거는 좀 예쁘게 생긴 철탑 구조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절대 예쁜 게 아니고 철탑, 송전탑이라고 하는데 그게 몇만 볼트에서 몇백만 볼트까지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들 아는 전자파 있잖아요. 네. 그 전자파 때문에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암도 유발될 수가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첨단 산업기기 같은 경우는 그 오작동 일으킬 수도 있고, 에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철탑이 있는 땅은 가급적이면 안 사는 게 당연하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분묘, 묘지가 있는 땅은 네.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뭐 그렇다고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고, 묘지가 그 땅 한가운데에 박혀 있으면은 그 땅은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죠. 왜냐면 묘지라는 게 그 강한 법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전문 법률 용어로 따지면 이제 그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오, 네. 정의는 이렇게 써 있어요.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유지 관리가 잘 된 묘지는 그 관리자들이 있는 묘지 같은 경우는 그 땅 같은 경우는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 분묘기지권은 일종의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분묘기지권에 성립이 돼버리면은 그 땅은 그 묘지의 관리인 주인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묘지는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묘지를 없애지 못하면 그 묘지 주변으로만 뭘 짓거나 이래야 되는 건가요? 한가운데 묘지가 있다면? 묘지 주변으로 네. 지을 수는 있는데요. 네. 묘지 주변으로 개발도 할 수 있는데 그 민법상 그 묘지를 드나들 수 있는 길은 열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내 땅에서 도로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그만큼 내 땅이 뺏기는 거고. 네, 그 법이 그렇게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묘지가 가운데 박혀 있으면은 내 땅에서 무조건 길이 나는 거고요. 네. 그 묘지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지만은 이제 일반 분들이라던가 그 땅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전문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한가운데 묘지 있는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죠. 괜히 건드렸다가 건물도 못 짓고 묘지도 못 옮기고 땅값도 떨어지고 대출도 거의 안 나오는 수 생기고 막 그렇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저 같은 토린이는 그런 땅을 피해야 되지만 전문가인 땅쌤은 건드릴 수 있는 위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이런 묘지가 질문이 있는데. 깊어지는데요. 허가돼 있는 법률상 할 수 있는 프레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묘지를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 등도 있고 네. 현실적으로 부딪혀갖고 음. 그 현실론적으로 부딪혀가지고 묘지를 옮기는 방법도 있고 오. 그 묘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건 묘지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묘지 편의도 따로 다음에 있나요? 묘지편- 아, 이렇게 예고해 주셨네요. 그 다음 말씀 편. 드리려면은 네. 한 2시간은 오바고 1시간은 무조건 가요. 그럼 네, 묘지 편 설명하려면은. 다음에 그건 아예 또 만날 수 별도의 있다고 편을 만드는 게 하니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묘지에 일단 대한 토린 구체적인- 여러분들은 묘지 있는 가운데 있는 땅은 일단 건들지 마세요. 박효근의 깐깐교실. 네,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철도나 고속도로 피하자. 두 번째, 송전탑 피하자. 철탑 피하자. 세 번째는 묘지 피하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묘지가 한 가운데 있는 건 피하시고 음. 땅 갓대기에 붙어 있는 거는 그거는 뭐 땅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 가운데 있는 건 꼭 피하셔야 돼요. 네, 네. 딱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 가생이 네, 가에 모퉁이에 가생에 박혀 있는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그 묘지 주인하고 쇼당 내기도 죄송합니다. 네, 묘지 주인하고 합의하기도 쉽고요. 네. 네, 그리고 건물 짓는데도 묘지 가생이 땅 음. 가생 있는 거는 건물 짓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결함이 있는 땅은 잘 골라내는 게 토린이들한테 중요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토리 분들은 결함 있는 땅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요. 결함이 있는 땅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뭐든지 역발상을 하면 돼요. 투자라는 음. 거는 딜을 볼 때 네. 결함이 있는 거를 갖다 이유 삼아서 약점을 삼아서 땅값을 더 깎아서 가격을 낮출 수 있구나. 깎아서 사서 네. 그 결함을 해결할 수만 있으면은 훨씬 그 수익 극대화가 되죠. 그런데 일단 해결할 수 있으면. 저와 같은 토린이 입장에서는 일단 결함이 있으면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네, 무조건 조심해야 네. 되는데 이제 전문가가 되시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보이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땅값 깎으시면 돼요, 그냥. 그럼 오늘 피해야 할 땅 3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해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저를 보내버리셨네요. 그러면 우리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그럼 구독, 좋아요도 하면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그럼 하시죠. 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